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든트리 투자자문 양수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랜만에 촬영을 하면서 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얼핏 사례를 재밌는 걸 들은 게 있어요. 우리 양수진 팀장님한테. 제가 그때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고객이 어떤 창업한 사례 비슷한 얘기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혹시 좀 도움이 될지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 컨텐츠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해주셨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주실래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회사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문을 닫는 회사들이 꽤 많이 늘어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참에 희망퇴직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퇴직자를 이렇게 회사에서 모집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네네. 권고사직 비슷하게? 그렇죠. 왜냐면 회사가 이제 경영이 어려우니까 어차피 이 상황에서, 왜냐면은 이 코로나라는 게 한 2월달, 3월달만 하더라도 좀 금방 잡힐 그렇죠, 것처럼 맞아요. 이런 분위기가 갔었는데, 물론 대구라든가 이런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이 몇 번 있기는 했었지만, 결정적으로 아직까지도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만큼 장기화될지 모른다라는 게 이제 조금 상황이잖아요. 요즘 상황?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회사 분위기에 의해서 굉장히 용감하신 두 분이 그럼 이참에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창업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 두 분이. 그래서 이 두 분이 퇴직을 결정을 하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보통 퇴사를 하시게 되시면 퇴직금을 정산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퇴직금을 정산하시다가 엄청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었냐면, 두 분 다 원래 이제 그 회사 자체가 DB형 연금을 갖고 계셨었는데, DC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셨었나 봐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DB형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제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게 그렇죠. 내가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고 나의 근속연수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고, DC형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매년 내가 받을 퇴직금을 본인의 계좌로 연금 계좌로 쌓아주면은, 퇴직금 계좌로 쌓아주면은 본인이 그걸 잘 운영을 하셔라 라는 내용이고, 그렇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DB형 같은 경우는 예전 퇴직금 제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확정금리형 상품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시죠. 그래서 어찌됐든 원금은 보장이 되고 받을 퇴직금도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DC형은 그거랑 다르게 정말 다양한 투자처를 내가 골라서 원하는 데다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겠네요. 네네. 근데 보통은 퇴직하게 되면 이 계좌를 IRP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IRP로 옮기고 깨려고 비교를 해봤더니 꽤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났던 거예요. 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물론 이 시기에 창업을 하시겠다는 것도 굉장히 용감한 일이었지만, 지금 그때 당시 때가 지금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했던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DC형으로 바꿨을 때 수익이 더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분의 퇴직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던 거죠. 예, 줄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실은 그거를 소송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이 될까요? 솔직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노무사님한테도 이거를 물어보고, 왜냐면 이제 퇴직금인데 내가 받을 어떤 수령액에 대해서 본인이 예상한 바가 있었는데 그거랑 너무 갭 차이가 크니까 이제 그거를 진정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사실은 퇴직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DC형으로 전환될 때는 틀림없이 거기 서류에 사인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이 사례를 되게 비슷하게 제가 많이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처음에 할 때 듣는 설명 이후로
추가적으로 들으시는 게 없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분기 한 번씩 교육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제대로 상담이나 이런 걸 받으셔야 되는 게 당연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바쁘고 잘해주겠거니. 그 다음에 그동안의 대부분들은 아이고 그냥 평균 뭐 수익만 보장되는 고정금융 상품에다가 넣으면은 뭐 금리는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 금리형 상품들의 이자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좀 많이 좀 축소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왜냐면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작년에 이런 이 영상을 찍었을 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1%.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1%대가 지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원금 보존 수준 정도인데, 물가 상승률이 반영을 해버리다 보면은 내 돈이 뒤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원금만 받아도 너무 이제 훌륭한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의미 있는 어떤 상황이기는 하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원금만도 못 받으시는 게 투자형으로 좀 많이 전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그렇죠. 하락시기인 이 시기에 내가 오히려 손해를 봐서 그 부분이 그냥 고정적으로 그냥 DB형으로 있으셨던 분하고의 갭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요 정도 갭 차이 생기시려면 제가 볼 때는 한 5, 6년 정도 이상은 좀 별도로 서로 따로따로 운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모르고 있는 내 돈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게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변액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연금저축 보험이라든지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으시고 보험 상품에도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에는. 그렇죠. 결론은 그거죠.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가입할 때 설명은 듣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 설명 듣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다라 그러면 내가 어떤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무용지물이니까 차라리 그렇죠.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이렇게 저희처럼 뭐 어떤 이런 자문사를 이용을 하신달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맞아요. 오히려 또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고객들이 투자 자문이기 때문에 자문을 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받아요. 뭐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 근데 수수료를 받는데 그게 뭐 0.4%인가? 근데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아까우시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증권사들에서 인공지능 뭐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금융 로봇 어드바이저가 뭐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하시는 게 제일 낫고 사람으로서 좀 페이스 투 페이스로 좀 더 정확하게 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신다면 저희 쪽이 좀 더 나으실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간에 이제는 좀 관리를 받으시라. 그리고 관심 있게 금융 공부도 하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되고 있는 요것이 과연 제대로 된 투자인지 그리고 찾으실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연금이든 뭐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그동안에 과거에 해왔던 거는 이제는 그러려니 좋은 시기에 잘 보냈다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정말 이 변동 장세 속에서 내가 이제 수령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시잖아요. 실제로 이제 나이가 그렇죠. 저희 연배라든지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정말 은퇴를 앞두시고 이게 사업 자금이 될지 노후 준비 자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자금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찾을 시기가 다가온다면 이때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관리가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이 사례에서처럼 내가 퇴직금을 받아서 그것을 해지하고 창업자금을 쓰시겠다 하시더라도 지금 시기에 주가가 하락되어 있는 이 시점보다는 차라리 1, 2년 좀 더 기다리셔서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다른 분하고 뭐 이렇게 좀 시기를 좀 조절하셨으면은 오히려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들고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너무 급히 서두르다가 손해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해지할 때도 급히 서두르다가 해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좀 생각해 보시고 어딘가에 투자하든지 뭔가에 사인하기 직전에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지금 같은 성향의 고객이시라면은 DC형보다는 회사에 DB형이 계속 남아 있었다면은 DB형이 오히려 더 왜 그러냐면은 연봉 상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차라리 DB형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의 정책 자체가
이제 연금 상승률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어지고 뭐 연봉 협상하고 나면 이제 내년도 연봉이 이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그렇죠. 복잡한 상황들의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운영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 하시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말 좀 운영에 좀 더 좀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채널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 앞으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고객분들이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금융 관련된 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연금연구소에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분 소송까지 가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안타깝기도 하고 차라리 사업이라도 잘 되셨으면 좋겠다. 요즘 같은 아니,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준비한 사업이시려나? 예, 뭐 비슷한 상황이고, 근데 사실은 좀 더 신중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아예 이렇게 정말 물론 묶인 돈이긴 하지만 아예 이렇게 활용을 아예 못하게끔 막아놓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도 인출이랄지 대출이랄지 방법이 아예 없었을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예.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시면은 사실은 좀 찾으실 수 있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투자 자금이라는 게 어때 그냥 곧바로 싹 들어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서로 약정해서 뭐 보증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금에 대한 일부를 다른 쪽 분이 이렇게 쓰시고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신다면 아무튼 사업이 잘 되기를 저는 기원드립니다. 네, 저도 네. 잘 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여러분들 서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지치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이러한 것 컨텐츠를 준비하는 것들도 직접 저희가 소통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저희 근황도 알리고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금융에 대한 정보들도 알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제 바람은 나중에는 이렇게 좀 화상으로라도 이렇게 좀 서로 상담할 수 있는 네. 이런 사례들도 좀 생길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